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여야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집어넣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합동 4구역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들어선 빅그린 산업단지와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무료 통근 버스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최근 여야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집어넣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900개의 직접 고용과 함께 11,000개의 간접 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한정공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정책들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대선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광주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우선순위로 제시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예타 면제,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설 등 59개의 사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지역 공약으로 다듬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그 각 후보들에게 저희가 7월 말부터 바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거기서 대선 공약으로 선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에서도 대선 공약 제안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대학 교수들은 광주 전남 7개 핵심 정책을 연구해 이재명 지사에게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천정배 전 의원은 그동안 빈약한 청구서를 제출해 대선 후보들의 호남 공약이 타 지역에 비해 변변치 않았다며 웅대한 경제발전 비전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과 김대중 시대의 IT 벤처기업 육성 계획에 버금가는 웅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0대 대선까지는 앞으로 230여일이 남은 상황. 광주시는 조만간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 마련한 59개 공약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등 자문을 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선 열차가 출발한 민주당에서는 요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두 후보는 4년 전 각각 전남지사 또 성남시장으로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는지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촛불 전국이었던 2017년 2월 28일. 19대 대선을 2달여 앞두고 대권에 도전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강연 등으로 전남 방문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자격으로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의 집무실에서 한 차례 짧게 만났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비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았지만 해법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방 분권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면 역시 지방으로 분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균형 발전을 꼽았습니다. 분권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균형 발전. 그렇습니다. 분권이 바로 균형 발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율권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어려움은 공감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부여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어차피 지방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특교나 보조금을 국회에서 그런 법을 안 만들려고. 만들게 해야죠. 지자체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고요. 포퓰리즘 할 거다. 복지에 인색했던 정권에서 어렵사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건립했던 서로의 노력, 그리고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출산 문제의 근본은 결국 교육 비용에다가 취업 문제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기대가 커요. 이렇게 정책 누군가는 먼저 저질러야 되거든요. 4년 전 만남에서 2021년 여름의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둘은 집권 여당의 20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점차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전남 곳곳에서는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오전 중에 이 비는 그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9시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최대 순간풍속도 초속 15m로 바람도 강하게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어촌 마을에서 입구에 소나무가 잘려나가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경관을 해쳤다는 반발에 땅 주인은 본인의 사유지이고 적법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무안군 톱몰이 해수욕장. 해변 입구 도로에 잘린 소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 땅 주인이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잘라냈습니다. 1,6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벌목된 소나무는 9그루로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의 상실감은 큽니다. 마을의 상징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톱몰이 주민 입장에서는 여가 동네 입구고 또 여가 관광지 명소인데 이렇게 동네 입구에다 이렇게 파헤쳐서 해놓으니까 너무나 미관이 안 좋고 소나무도 한 100여 년 된 소나무입니다. 땅 주인은 사유지인데다 개발 허가와 벌채 허가까지 모두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세상에 이렇고 무기력이 어렵습니까? 무안군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리기다 소나무였고 전신주와 가까워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허가 나가면서 거기가 그 나무를 폐기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갖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소나무가 잘려나가 썰렁해진 작은 동산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 풍경을 바꿔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종 원인 분석 결과를 수사본부에 통보할 걸로 예상되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지난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고민 중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광주동구청 등 관계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4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 지역 고3 수험생과 고교 교직원 등 2만 465명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됩니다. 재수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이번 달 중으로 대상자를 파악한 이후 다음 달 중에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은 동구문화센터와 서구 빛골체육관 등 지정된 5개 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됩니다. 처음 본 아동들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강제로 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운동장에서 아동 3명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강제 추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명보다 12명이 줄었습니다. 숫자는 2017년 66명을 기록한 이후 매해 줄고 있었는데 올해 수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기록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관한 도립미술관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도 미술의 성과와 또 가치를 재조명하는 개관 특별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돼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건희 특별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개관한 전남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은 지난 4개월 동안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란 주제로 개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개관 특별전은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의제와 남농의 예술적 성취와 우리 수묵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21세기 현대 미술가들과의 시 공간을 초월한 창의적인 만남을 시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계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오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오고 좀 시즌 바뀔 때마다 계속 올 것 같아요. 이런 은유적인 미술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은유적인 미술품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관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남 도립미술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모두 3만여 명. 하루 평균 350명이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미술관 측은 개관 넉 달의 성적표로는 나름 성공했다는 자평과 함께 올 후반기 더욱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경자, 김환기 화백 등 한국 미술계 거장들의 주요 작품 21점으로 구성된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 전시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ASF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해외 전시전을 포함해 대여섯 차례의 전시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도의 전통을 한번 저희가 제고하고 현대를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저희가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현대와 현재와 또 미래를라는 큰 테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남. 광양에 문을 연 전남 도립미술관이 이 같은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이 들어선 빅그린 산업단지의 무료 통근 버스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광주 효천지구, 일곡지구, 산수 오거리, 박림동 휴먼시아, 송정역을 출발해 빅그린 산단에 도착하는 5개 노선의 무료 통근 버스가 운영됩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2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무료 통근버스 운영을 위한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까지를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와 혹서기가 겹쳐 생계가 곤란함에도 기존 복지 시스템의 대상이 되지 못한 휴폐업자, 실직 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기초수급 등 공적 서비스와 민간 후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구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위기가구 발굴단은 올해 6월까지 481곳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습니다. 전남의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가 33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2차 제조 가공, 3차 유통 판매, 체험 관광 등과 연계해 최근 2년 동안 평균 4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영체이며
선정될 경우 융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과 맛으로 인기가 높은 새조개가 몇 년 전부터 금조개로 불리며 맛을 보기가 어려워졌죠. 어획량이 크게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육상에서 대량 양식하는 시험이 추진돼 사시사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조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지에 두 글자 만든 서산의 한 축제식 양식장. 수차가 쉴 새 없이 산소를 대고 새조개 종패를 방류합니다. 생후 2개월에서 5개월 된 새조개 종패와 중성패 80만 마리를 이곳 양식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새조개 육상 양식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2, 3m 깊이의 육상 양식은 인공으로 주입하는 바닷물 속 식물성 플랑크톤이 천연 먹이가 됩니다. 바닷가의 가두리 양식보다 관리가 쉽고 적은 비용에다 계획 생산이 가능한데 한여름 30도 이상의 고온에 집단 폐사를 견디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뒤 육상 양식이 성공하면 겨울과 봄철 별미였던 새조개를 연중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에서 하는 것보다 인위적으로 환경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먹이 공급이라든지 사육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난 2014년 2,000톤에 육박했던 전국 새조개 생산량은 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급격히 줄어 최근에는 수백 톤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여 년 전 1kg에 10,000원 안팎이던 게 최근엔 가격이 6, 7만 원까지 오르면서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금조개가 됐습니다. 연구소는 서해의 새조개 자원을 늘리기 위해 인공 부화한 새조개 칩회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는 50만 개를 방류했습니다. 옛날에는 2만 원, 3만 원 했는데 그 소비자분들이 그걸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방류 사업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민들 소득도 되고. 씨가 마른 새조개를 되살리기 위한 바다와 육지에서의 새로운 시도들. 서해가 다시 새조개 주산지로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이나 외식을 자제하면서 배달 음식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장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데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대구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한쪽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일주일에 300개 정도,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500개 정도가 모입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버려서 폐기되기에는 또 환경이 또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집에 계속 쌓여만 있었거든요. 경산의 한 단체는 지난 3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이처럼 아이스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000개 정도를 모아 씻은 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값을 줄이고 상인은 아이스팩 구매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아이스팩은 수분이 많아 불에 태우기 어렵고 땅에 묻어도 500년이 지나야 분해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수질이 오염되는 만큼 환경을 위해서도 아이스팩 재사용은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관심 있는 일부 단체의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자체가 아이스팩 재사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께서 우리 아파트도 좀 해줄 수 없냐고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고 해보니 반응은 너무 좋고. 대구에서는 남구와 수성구, 북구와 달성군, 중구 등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경북도 김천과 포항,
안동과 경주 등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리 비용도 절감되지만 무엇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열연 AI 스마트 센터를 준공해 스마트 제철소 구현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 기반의 원격 제어를 통해 열연 공장의 설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열연 AI 스마트 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열연 AI 스마트 센터는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실시간 설비의 운전이 가능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 제철소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한 광주의 시민, 기업, 지자체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한 뒤 의회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 광주시는 지난 4월 가동을 시작한 시민 햇빛 발전소를 기점으로 2045년까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태양광 발전소를 145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이번 주는 폭염이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서요.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광주의 최고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전남 내륙 곳곳에서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는데요.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 남해안에 5에서 40mm로 강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60mm가량인데요. 마찬가지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미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영상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곡성의 한낮 기온은 32도, 여수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점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